그 데이터에 관리하고 저장하는데 이번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웹 스크래핑 방법하고 오픈 API 이용한 방법. 아까 그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서는 이제 데이터셋 아래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셋 그 Air PASSENGERS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항공을 이용한 항공기 그 아마 그 헬프라고 해서 이게 AIR PASSENGERS 헬프라는 걸 쓰면 그 객체들에 대한 그 여기서는 그 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박스 체킨이라는 회사의 이제 항공 데이터인데 월별 이제 국제 그 항공기 이용 1949년에서 60년 사이 항공 그 비행기 이용자 수 그렇죠? 단위는 천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여기서 이제 10만 명이 되겠죠. 1월 달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셋들이 이제 그 아래에서는 이제 많이 있는데 보스턴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R 데이터셋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MASS 하게 되면 이 MAS라는 그 데이터의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이런 데이터셋을 불러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값과 관련한 데이터, 그렇죠? 집값과 관련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또 헬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관련된 그 데이터의 그 변수들, 그렇죠? 시별로 이제 범죄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거주의 뭐 2,500평 25,000평방 스퀘어미터의 비율 뭐 있죠. 그 비즈니스 타운당 그 뭐 리테일 하지 않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 거주하지 않는 비즈니스적 면적 산업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하고 있는 이 변수들, 그렇죠? 그래서 뭐 STR이라고 해서 이것도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그 데이터 형태, 값, 뭐 이걸 506개의 레코드와 14개의 변수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함수 있죠? 기본적인 자료의 함수 이걸 이용해서 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헤드도 써도 되고 TAIL 하게 되면 밑에서 그 몇 개의 데이터를 샘플로 이렇게 506개죠. 6개의 데이터를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CSV 파일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내장된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그 동일하게 저희들이 그 앞에서 배웠었던 그 함수들의 형태를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변수들만 이제 끌어오는 거고 길이가 뭐죠? 이런 거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동일하게 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 빅데이터 셋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많이 좀 설명하고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빅데이터의 분석이라든지 일반적인 그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좀 해보면 데이터 셋을 그 새로 만들려고 하면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내장된 데이터 셋들을 가진 예제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그걸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이제 설명하고 분석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웹 스크래핑하고 오픈 API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 그 패키지와 라이브러리가 이제 필요한데 일단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면 스크래핑은 이제 찾아온다 뭐 찾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 전달의 기본적인 요소가 인터넷을 이제 팀 버너스리가 개발한 다음 HTML과 XML,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형태를 이용한 정보 제공, 정보 공유, 인터넷은 그게 보편화가 되어 있죠. 모바일 웹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문서의 형태, 정보 구조의 컨텐츠들은 HTML 형식이고 구성의 어떤 스타일은 CSS고 동적인 기능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 구조의 형태로 가져와야지만 이제 편하게 R에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패키지는 먼저 설치를 이제 하셔야 돼요. R에서 보면 인스톨 해가지고 그 이름은 책에서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인스톨 패키지하고 라이브러리를 아예 그렇죠? 해놓고 하는 게 낫겠죠? 인스톨 PACKAGES 그래서 RVST라는 거 하고 여러분 해봤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러 사이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른 나라 걸 하지 말고 IJK 코리아가 서버가 요게 4개야지 정도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저 요거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필요한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스트링 함수를 쓰기 위해서 요거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웹에서 있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면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을 제거하는 또 긴 스트링 중에 어떤 앞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패키지를 또 설치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얹이고요. 보통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얹는 경우도 있고 안 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패키지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에서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이제 쓰진 않습니다. 패키지에서만 인용 표시라든지 하나짜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 환경은 구성이 됐고요. 요거를 설치하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절차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웹 문서를 가져와요. 일단 HTML 언더바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패키지를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read 언더바 HTML 또는 HTML 언더바 node, HTML 언더바 텍스트, 그 다음에 아까 스트링 R 가져와서 스트링 언더바 트림 이런 것들을 이제 함수를 이제부터 자유자재로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웹페이지의 특정 태그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이니까 1학기 때 웹사이트를 배웠죠? 그때 보면 CSS 구조의 문서 구조 또는 div 태그 안에 여러 가지 객체를 이제 클래스를 선언을 해서 각각의 컨텐츠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거기서 이제 CSS 이름을 좀 알아내야 돼요. 문서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 등을 통해서 문서의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특정 태그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공백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 문자들 필요 없는 것들도 있고 이런 걸 좀 제거를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클린징 이제 한다고 합니다. 정제.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스트링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임의의 특정한 부위만 또 가져와서 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필요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하는 것까지가 목적입니다. 이 사이트를 좀 볼 건데요. 이 사이트에 보면 이게 중고차 시장에 대한 건데 우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중고차에 대한 차량 이름 몇 년식이냐, 연료는 휘발유냐, 경유냐, 가스냐, 주행거리, 중고차 시장이니까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냐, 그 다음에 제조사는 얼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냐, 기아냐, GM, 대우냐, 이런 거 있죠? 포드사냐,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보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그 CSS 형태의 그 오브젝트 안에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 used car라는 데이터 형태, 이걸 이제 나중에 다음 5장에 이제 그 쓰긴 할 텐데 데이터 형태로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렇죠? 일단 그 아까 그 절차대로 좀 보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URL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요 사이트에 있는 구체적으로는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볼게요. 요거를 컨트롤 C를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웹상에 보면 좀 요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가 이제 중고시장인데 뭐 보배드림. 여기서 요 웹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요거 정보 컨텐츠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21년 이거는 DH4의 오토, 카니발, 하이르무진, 그렇죠? 요것만 가져오고 요거 밑에 거는 가져오지 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21년 8년식 개솔린 1000km 뛰었고요, 8,300만원, 요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사는 여기죠, DH, 이건 제네시스, 이거는 현대가 빠졌긴 했는데 어쨌든 제네시스, 현대, 기아, GM대우, 현대, 요 앞 글자를 좀 가져오자 이런 얘기요. 기아, 그쵸? 제조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요 사이트에서 이러한 그 컨텐츠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DH 오토죠, DH 오토. 여기 보면 페이지 소스, 여기를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보면 HTML 문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F로 한번 볼까요? DH라고 하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렇죠? 요거가 요 클래스 이름은 모드 마이너스 셀의 썸브라는 그 하이 구조 안에 있고 실제적으로 요 타이틀은 TIT 일립스라는 TIT라는 클래스의 일립스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요 값이죠. 그 다음에 요 모델 마이너스 셀 연식은 이어 모드 마이너스 셀 가솔린 점 퓨얼 요게 이제 클래스 이름이에요. 킬로미터 그 다음에 뭐 프라이스 이거를 가져오는 거죠. 요 클래스 이름을 알아야 돼요, 먼저. 그 소스 페이지 소스 보기로서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죠. 가져와서 그러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요 안에 숨어 있는 데이터들이 요거잖아요. 가솔린, 킬로미터 8,300. 요거 단위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단위를 만원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클래스의 이름을 먼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요것도 이런 그 클래스 이름이 요거는 엄밀하게는 이러한 그 큰 틀 안에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 하면 요 모델 마이너스 셀,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위 클래스는 프로덕트 아이템 안에 있어요. 그죠? 프로덕트 마이너스 아이템. 전체 그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 프로덕트 마이너스 아이템 요거예요. 클래스니까 객체 이름 클래스 이름 앞에 객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을 찍죠. 프로덕트 마이너스 아이템이란 클래스 안에 이게 다 숨어져 있어요. 저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요 데이터가 보면 전체적인 프로덕트 아이템 안에 세부적인 클래스로 나눠서 형식이나 스타일 지정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파란색 밑줄 그었죠? 이렇게. 요거는 별 CSS가 적용이 안 됐고, 이렇게 파란색의 밑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프로젝트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 그렇죠? 그래서 소스 보기를 통해서 요 이름을 알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뭐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패키지 설치했고 URL이라는 거죠. 그래서 URL이라는 그 변수 안에 우리가 분석 대상의 아까 그 주소, 그죠? URL 이걸 뭐 그 변수명은 따로 해도 되고요. URL이라는 거 안에 이렇게 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그 말 그대로 홈페이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URL 값이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웹 문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used car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렇죠? read, read
HTML이라는 함수를 써서 URL 홈페이지에 그 HTML 태그, 메타 태그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used 칸에 뭐가 있냐면 그 홈페이지 주소하고 전반적인 메타 태그를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URL을 가져왔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아까처럼 페이지 소스 보기를 보고 CSS의 그 오브젝트 이름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요걸로, 그렇죠? 책이랑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요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요것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덕트 아이템을 먼저 선언을, 전체적인 그 큰 틀 안에 있는 그 CSS의 오브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그 CSS의 이름은 뭐냐면 여기다 저장을 할게요. car information.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HTML node라는 함수를 써요. used car 안에 있는 값들 중에 CSS가 뭐냐면 .product product -item.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가 이제 숨어 들어가냐면 이렇게 프로덕트 아이템에 해당되는 그 LI 클래스들을 쭉 이제 읽어볼 수가 있고, 제품들을 또 한 번에 불러올 수가 있죠. 차량 명칭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타이틀의 tmp라는 변수 안에 일단 아까 HTML node라는 함수를 써서 그 car라는 information 안에 있는 것 중에 CSS가 어떤 놈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름이 tit.ellipsis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와라 이런 얘기였죠. 이게 철자가 틀렸나요? title.tmp는 HTML node죠, node. 이게 철자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HTML node, cainfo의 .tit에 일리스 거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tr의 언더바 tmp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그 차량 정보만 가져와요. 이게 이제 그래서 텍스트만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요 안에 중에 HTML txt라는 함수를 써서 원래 있었던 이 파일에서 텍스트, 나머지 건 안 가져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 텍스트만 쭉 오른쪽에 이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그 블랭크를 지워버려요. str_trim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블랭크를 지워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타이틀에 이렇게 해당되는 차량 정보만 가져오죠.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그 현대 기아 요거를 이따가 제조사로 이제 따로 가져올 거예요. 요 값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공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공백. 그것까지 하게 되면 HTML 항상 웹 스크래핑은 HTML로 시작을 합니다. str 자르는 거니까 str 언더바 트림 공백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타이틀은 가져왔고, 그다음 연식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HTML 언더바 nodes CAR 우리가 프로덕트 아이템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놈을 가져오냐면 이번에는 mode -셀의 year라는 변수값. 그죠? 그러면 이제 YAR 언더바 TMP를 가져오면 이 값이 뭐냐면 연식. 이거 이제 또 아까와 똑같이 그 텍스트만 일단 가져오고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HTML 언더바 텍스트, 그죠? YAR 언더바 TMP 중에,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그 공백을 이제 지워버리는 YAR 하게 되면 이렇게 연식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얘를 다시 뭐 뉴메릭으로 바꾸고 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방법을 실제적으로 보면
나머지 것도 똑같은 방법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 usedCar라는 그 데이터 셋에다가 DATA, FRAME, 아까 우리가 가져온 게 title하고 YA, 이 두 가지만 좀 가져왔죠. 보면 VIW, used, USED, RS. 그럼 이렇게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쭉 있겠죠. 70개의 데이터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거는 이제 이어니까 캐릭터. 형식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안에는 일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maker라는 변수에다가 넣고 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실제 기타 다른 거 주행거리, 연료, 판매 가격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뭐냐 하면 아까 그 타이틀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앞부분만 좀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뷰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시 저장을 해야 되겠죠. write.csv라 해서 워킹 디렉토리에 설정된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단 .csv 파일로 저장을 좀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나중에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이거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PI. 그래서 아까 그 data.go.kr이라는 그 사이트 있죠? data.go.kr. 그래서 로그인, 회원가입 해두는 게 좋아요. 회원가입 해두는 게 여러 가지로, 공공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경기도, 아니면 한국환경공단, 우리나라에 있는 에어코리아 대기오염 정보. 여러분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일 데이터, CSV나 XLS 이런 거 있죠? CSV, XLS, JSON, XML 형태, 단정형. API가 요거예요. 오픈 API. 표준 데이터셋. 이것도 여기 좀 링크를 걸어서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파일 데이터 같은 경우, 그렇죠? 데이터 같은 경우 이게 바로 가기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오픈 API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오픈 API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활용 신청을 해야 돼요. 활용 신청을 해서 이미 이제 신청을 했고, 다른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여기서 그 기간에서 승인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렇게 요놈을 좀 하겠다 그러면 요 활용 신청. 그래서 왜 활용하느냐, 뭐죠? 연구를 위해서 강의 연구,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구나.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래 놓고 동의합니다 해서 우리가 활용 신청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활용하는 걸 좀 시간이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좀 내 승인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동통신, 위치 데이터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구하지 못할 텐데 또 이런 데이터들, 그렇죠? 위치 조회 실적, 그렇죠? 통신화 위치 현황, 그렇죠? 인구 데이터, 그렇죠? 산악지역 이동통신, 기지국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은 근데 회원가입하고 여러분 두 가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REST라는 어떤 오픈 API 사전 인터페이스 인터넷 표준 웹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업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요즘은 요 REST 요게 좀 빠르고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 실제 아까처럼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키를 줘요. 키를 등록을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다 있어. 구글에서도 맵 이용하려고 그러면 키가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신청을 한번 해보면, 근데 이제 유료가 많아요.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신청하고 여기서 요청하면 여기서 자료를 전송해 주면서 요 작업은 해야 돼요. 아까처럼 데이터 프레임 안에 가두는 작업은 함수를 써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XML 형태인 경우 이걸 설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한 상태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픈 API 형태를 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결국은 회원가입해야 되고, 어떤 걸 쓸 건지 검색을 해서 키를 받아서 그 R 코드 안에 넣어서 그 요청 변수 확인해서 결국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이거 아까 오픈 API 이거 했죠? 거기서 신청해서 그러면 이런 걸 줘요. API 키를. 이건 이제 그 비밀 키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변수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실제적인 웹 브라우저에 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본인 키 넣고 이런 코드를 써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ML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법,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가두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써서 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data.co.kr 가서 꼭 한 번씩 해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둔 거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5장에 가서 기술 통계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